안녕하세요. 행정학개론 김영재입니다. 자, 오늘 수업만 들으면 여러분 드디어 너무나 아쉽지만 종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종강하시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요. 종강하시고 뭔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나는 뭐 좀 한국, 우리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서 난 좀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 연락처하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등 이메일 다 알고 계실 거니까 또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언제든지 저한테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게 하나가 있고 여러분이 전혀 여러분 국가에서 잘 모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겪어본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 241쪽에 표를 보세요. 표가 하나 있어요, 중간에. 자, 평가. 정책 평가라는 얘기인데, 자, 어떤 정책이 끝났어요. 어떤 사업이 끝나고 어떤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거나 평가를 해야죠. 자, 우리 수업 보세요. 자, 우리 수업 좀 있으면 기말고사죠. 기말고사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번 학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강의 평가를 통해서 저를 평가할 수가 있어요. 저도 평가를 하고 받고 여러분도 평가를 받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는 평가에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을 많이 봤을 거잖아요. 여러분이 평가를 많이 받은 거예요. 자, 이렇듯이 정부도 평가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존재입니다. 자, 1번 241쪽의 중간에 표를 보면은 과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과정평가. 과정평가는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좀 하는 도중에 좀 초반에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보통 평가를 한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제 수업을 한두 번 듣고 수업이 어떻다 평가하는 거, 그게 과정평가예요. 그 다음에 총괄평가는 뭐냐? 총괄평가는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수업에 강의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총괄평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총괄평가와 과정평가는 동시에 과정평가 먼저 하고 초반에 이제 어떤 사업이나 프로그램, 정책이 이게 딱 처음에 시작할 때쯤 과정평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끝났을 때 총괄평가를 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42쪽에 두 번째 문단이요. 242쪽의 두 번째 문단. 거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요. 내적 타당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내적 타당성은 정책 집행의 효과가 그것 때문에 일어난 효과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강의 자료 이 부분입니다. 내적 타당성은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냐가 이게 내적 타당성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요. 그 정책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난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원인이 결과로 이어진 거야? 라를 판단하는 게 내적 타당성입니다. 자, 만약에 야, 지금 무슨 일이 생겼어. 무슨 결과가 생겼는데 그것은 그 정책 때문에 이 결과가 생겼어 라고 한다면 내적 타당성이 높은 건데, 아니야, 야, 이게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내적 타당성이 낮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적 타당성에 대한 얘기 요거. 그 다음 문단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외적 타당성이요. 자, 외적 타당성은 특정 실험에서 얻은 특정 결과를 다른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나타난 정책 결과를 그대로 베트남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또는 한국에서 나타난 정책 결과를 그대로 일본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적용할 수 있으면 외적 타당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용할 수 없으면 외적 타당성이 낮은 거죠. 자, 우리가 외적 타당성이 높은 거는 이제 IQ 검사, 지능 검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리 검사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MBTI 검사, 우리 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심리 검사 같은 경우는 외적 타당성이 높은 편에 속해요. 왜냐?
한국에도 해보고 미국에도 해보고 베트남에도 해보고 태국에도 해보고 중국에도 해보고 근데 결과가 유사하게 나와요. 그거는 외적 타당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243쪽, 243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이요. 평가의 신뢰성. 자, 신뢰도 또는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측정해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신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복 측정해서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일관되게 나온다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거 느끼잖아요. 자, 친구를 봤을 때, 야, 내 친구는, 이럴 때는 꼭 쟤는 화를 내. 내 친구는 지금 아마 화를 낼 거야. 왜냐? 걔는 그런 상황, 그런 말을 들으면 꼭 화를 내게 돼 있어. 이게 그 행동이, 여러분 친구들의 행동이 비슷해요. 딱, 쟤는 저럴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신뢰성이 높은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집은, 여러분 이제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떨 때 항상 이래. 딱 그 예측되는 게 있어요. 어떤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이게 일관돼요. 10년 내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 반복적인 무슨 행동을 했는데 반복적인 무슨 결과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신뢰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245쪽이요. 그림을 보세요. 자, 진실험, 준실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진실험은 자연과학, 실험실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자, 실험 집단, 그 다음에 통제 집단이 그 조건을 갖게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진실험이고요. 준실험은 사회과학, 우리 행정학 또는 경영학 이런 데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똑같이 이 조건을 만들어 놓지 못해.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게 바로 준실험입니다. 아니, 우리 여기 계신 이 수강생 여러분들 지금 50명이거든요. 50명을 똑같은 장소에 가둬놓고 모든 걸 다 똑같이 만쳐놓고 실험을 하면은 그게 진실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린 준실험. 자, 그래, 우리 뭐 50명을 적당히 같은 사람들이라고 보고 똑같이 1학년이라고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같다고 가정하고 한번 어떤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준실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준실험 방법을 가정하고 연구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과정평가와 총괄평가 한 가지, 그 다음에 내적 타당성, 외적 타당성, 신뢰성, 또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실험,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진짜 실험,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에서 인간을 보통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준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가에 관련된 다소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